년도 동강고등학교 기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주어진 2차식을 부정적분해서 정적분하는 문제. 자, 2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F'이죠. 그러면 함수를 구하고 도함수도 구하면 해결되겠네. 주어진 식을 양변을 미분하면 좌측은 fx만 그대로 나올 것이고, 우변 미분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미분을 통해 가지고 도함수를 구해서 x 대신에 2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주어진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주어진 함수 자체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 게 너무나 쉽게 인수분해가 잘 되지. x가 0에서 중근, x가 2에서는 통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x축 값 0에서 함수식을 뺀 거를 정적분 해도 구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3차 함수와 접선 사이의 넓이 공식을 알려주었죠. 12분의 최고차함계수 얼마? 3. 두 교점 0과 2 사이의 간격의 4제곱 12분의 3 곱하기 16. 어때요? 정답 똑같이 나오죠? 자, 4번 문제는 주어진 함수는 무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가 문제에 나와 있어.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부호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 그러면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어느 정도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가하다가 감소, 다시 증가하다가 0이 잠깐 됐다가 그 다음 다시 증가하는 형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극값은 두 개밖에 없겠죠. 문제에서 기억번 x가 마이너스에서 극대가 될 것이고, 문제에서 1에 3까지는 증가하는 거 맞고요. 극값은 모두 2개.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주어진 3차 함수.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겠다. x축하고의 교점이 3개가 있어야 되겠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문제를 풀어보면은 미분을 해서 극대와 극소가 되는 위치를 찾고, 그 극대와 극소 사이를 x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극대값은 양수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극소값은 음수가 돼야 되겠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여기 보시면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와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있고요. 여기 A 영역, B 영역 두 개가 넓이가 서로 같다.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고 나왔다는 거. B가 이항을 하면 A 빼기 B는 얼마다? 0이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지. 자, A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의 넓이는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뺀 것을 이 중간의 교점의 위치를 알파라고 두었을 때 0에서 알파까지 정적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영역의 넓이는 알파에서부터 4까지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직선 gx에서 아래쪽에 있는 fx를 뺀 걸 정적분한 거란 거야. 자, 그걸 빼면은 당연히 넓이가 0이 되겠지. 문제에서 그렇게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앞에 있는 부호 마이너스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하나의 식으로 완성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정적분으로 계산하면은 간단하게 계산되겠다. 7번 문제에 주어진 함수를 0에서 2까지 정적분하시오. 그럼 여기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좋겠지.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런데 절대값은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지. x 플러스 1만이 부호에 영향을 주겠지. 이것이 0이든 0보다 크든 0보다 작든 이렇게 되는 x의 범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미안해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여기가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즉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가 이와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만 그려지도록 설정하면 되겠지.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0, 0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와 그림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어딘가가 0이 되겠지. 0에서부터 1 오른쪽에 있는 2까지 정적분하시오. 여기와 여기에 넓이의 합. 어차피 계산해야 되는 거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1과 0의 가운데가 0이기 때문에 6분의 공식의 절반을 쓸 수도 있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 문제. t가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겠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점 PQ의 위치함수에서의 출발값은 0이다 라고 일단 적어놓고 두 점 PQ의 속도함수가 주어져 있어서 속도함수로 각각을 부정적분하고 적분상수는 동시에 둘 다 0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위치함수까지 그려놓고 구해놓고 출발해보자. 기억번 마이너스 1이라는 시각에서의 가속도가 서로 가속도가 P라는 점이 마이너스 4가 됩니까? 그러면은 V1T를 한 번만 미분해주면 가속도가 나오겠지? 거기에다가 1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7 나와서 기억은 틀렸어. 두 번째, T가 4에서 두 점 모두 운동 방향을 바꾸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운동 방향의 부호가 뒤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속도 함수를 분석해 보면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속도 함수는 각각 4에서 V1t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V2t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니은 참. 디귿번 0에서 3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 여기 좀 전에 니은에서 하면서 VT를 분석해 놨는데 0에서 3까지의 VT의 부호가 전부 음수거든. 그러니까 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양수 취급해야 되니까 절대값 씌우게 되면 속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서 정적분만 해주면 움직인 거리 계산될 거야. 계산해 보시면 참. 자, 9번 문제. 스몰 f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한 부정적분이 라지 f래. 그 말은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는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양변을 한번 미분을 해볼 거야. 좌변은 곱함수니까 미분 그대로 미분해가지고 이와 같이 나올 것이고 우변은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 나머지는 다항식 미분 하고 보니까 fx가 양변에 있어서 속어. 그 다음에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6x제곱 마이너스 x니까 x 하나 약분시키면 f 프라임 x가 6x 마이너스 2 부정적분 통해서 fx 구할 수 있겠다. 자, 왜 fx에서 이렇게 상수값이 4가 바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f의 값 5를 선생님이 넣어서 계산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수 구하라고 하는 이 정적분과 관련된 극한값. 그냥 우리 있는 대로 한다 그랬죠? 1번 정적분하기. 네. 정적분하고 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뭐냐? 여기 x-2분의 fx-f2까지만 필요하겠지. 그것의 극한값은 라지 f'2가 되는 거고 여기 홀로 남아있는 x는 x가 2로 가는 극한값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리고 라지 f' 스몰 f가 되니까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f2가 되겠지. 아까 구해놓은 f 함수식에다가 2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하겠어요. 자, 이제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사실 이제 올림포스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갖다 온 것 같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다. 머릿속에 그래프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될 것이고요. 자, fx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 4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다. 그럼 극대와 극소는 총 몇 개가 있어야 된다? 극대 2개, 극대 하나, 극소 2개.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만난다.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각각의 점이 무슨 근이다? 중근이다. 중근이라는 말은 접한다. 접점이다라는 거야. 무어디에서 x축에서 접점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림이 오직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가 없겠지. 자, A집합은 뭘 의미하지? fx와 f'x를 곱해서 0이 되는 x값들의 모임이야. 그러면은 이런 x들은 어떤 거야? 함수값이 0이 되거나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위치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은 알파하고 감마.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것은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네. 즉 도함수가 0이 되는 것은 알파, 베타, 감마, 함수값이 0이 되는 것은 알파, 감마. 그렇다는 경우는 A라는 집합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모든 값들을 전부 다 하나의 집합에 쏟아 넣어야 되겠지.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이런 집합이 만들어질 것이고, B라고 하는 집합은 절대값의 합이 0이다. 그럼 각각의 절대값이 동시에 0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안 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바로 알파와 감마 두 개만 원소로 갖게 되겠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바로 A 차집합 B랑 똑같지? A 차집합 B라는 것은 A란 집합에서 B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제거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베타 하나밖에 남지 않겠어요? 원소의 개수는 1개 되겠습니다. 11번 함수 fx의 더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네. 더함수는 뭐가 중요하다고? 귀가 따갑도록, 부호가 중요하도록, 감소, 증가, 감소의 그래프,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가 0인치 마이너스 1과 1 그래프를 충분히 개형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극대값이 5다. 여기에 y값이 얼마다? 5입니다. 극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f1값과 f-1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함계수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1을 가지고 도함수를 이렇게 쓴 거고, 이 도함수를 전개한 다음에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최고차함계수하고 적분상수 C를 모르는 값이 두 개나 있지. 근데 방금 우리가 정보를 두 개나 확인했지. 이 두 개를 가지고 A와 C에 관한 연립 방식을 풀어서 완벽한 fx를 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12번 문제 조금 살짝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fx란 함수가 여기 보시면 제가 위에다가 바로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를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해놨죠. x축하고 만나는 위치가 어디다? 0하고 마이너스 1과 a입니다. 그런데 단조건 보시면 a가 1보다 크다 그랬어. 만약에 수직선상에 세수를 놓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a는 조금 멀어져 있어야 돼. 왜? a의 값이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거리보다 0에서 a까지 더 길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세 점이 x축과의 교점이 되기 위해서 3차 함수 최고차함계수가 음수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려진다는 것이야. 실제로 이 함수의 변곡점은 x축 좀보다 위에, x축보다 좀 더 위쪽으로 있는 곳에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의 기울기입니다. 참고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0하고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저기 있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어때요? 더 작게 되겠지.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런 곳에서 교점이 형성이 된다는 거야. 실제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원점에서의 접선과 함수 사이의 넓이,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제가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잘 보이시죠? 네, 이쪽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네, 이쪽의 넓이. 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 애거든.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넓이는 3차 함수와 접선 사이의 넓이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으나 선생님이 알려준 12분의 공식을 써도 상관이 없겠지. 일단 이 또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K를 구해주는 게 좋겠지. 사실 뭐 이 K는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미분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주어진 함수 미분하시고요. x가 0에서의 미분계수 0 집어넣게 되면은 a밖에 남지 않겠지. 상수항이니까.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ax. 그래서 주어진 fx하고 y는 ax를 연립하게 되면 근이 0하고 a-1이 나와. 자, 우리가 찾는 것은 0이 아닌 것이지 여기가 a-1이라는 거야. 실제로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면 0부터 a-1까지 함수가 더 위에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함수에서 접선을 뺀 것을 적분하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으나 선생님이 12분의 공식을 아까도 한번 써 먹어 보았잖아. 이걸 쓰면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 이런 데서 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13번.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개념이 중요한 문제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어이구, 색깔이 갑자기 까매졌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우함수다. y축의 대칭이다. 그 다음 주기가 이다. 이씩 끊어가지고 계속 이어 붙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간격은 길이가 4란 말이야. 그런데 아까 주기가 얼마나 그랬어? 2라 그랬지. 그럼 주기로 나눠주게 되면은 두 덩어리가 나온다는 거야. 한 주기에서의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지? 4라고 하는 거야. 사실 감각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모든 실수에서의 간격이 이만큼 되는 함수의 정적분 값은 4야. 이 8을 2로 나눈 4야. 지금 여기에서의 2는 주기가 몇 번이냐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8이라는 값을 둘로 쪼개면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0에서 2까지는 주기의 간격을 총 6개로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6 곱하기 4, 24라고 금방 계산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아래쪽에 자세하게 좀 써놓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4번. 주어진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를 그냥 놔두지 않고 절대값을 씌웠네. 그러고 나서 y축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이 k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 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선생님이 항상 교점이라고 하잖아. 그래프의 교점.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가 K값이 뭐 1일 때, 0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 얼마가 되느냐를 분석하라는 문제야. 교점의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어떤 경계값을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주어진 함수를 좀 분석해야 돼서 미분을 통해서 보니까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네. 그래서 주어진 함수는 x축보다 위에 이렇게 극대와 극소가 다 존재하는 거라서 절대값 씌웠다 그러면은 이 x축의 아래로 내려오는 이 부분만이 꺾어져서 올라오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형태가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은 삭제가 되는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실제로 함수의 그래프가 좀 뒤바뀌는 극점에서의 위치를 중수해서 해보면은 미리 선생님이 계산해 놨네. f2 값이 얼마다? 1이다. f1 값이 2분의 3이다. 그렇다면은 아까 k가 0, 1, 2, 3일 때니까 k가 0일 때 교점 몇 개 나와? 하나 나오지. k가 1일 때 교점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그 다음에 2분의 3을 넘어가서 k가 2일 때니까 교점 2개밖에 안 나오고 그 이후로는 쭉 계속해서 교점이 2개씩밖에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질문이 꼭 T0부터 T3까지가 아니라 T20까지를 합하시오 라고 해도 이 패턴을 알게 되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자, 15번 문제. 자, 여기서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 내가 지금 안 써먹은 게 무엇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능동적인 문제풀이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나왔고요. fx와 gx를 곱해가지고 미분한 것이 이렇게 되니까 fx하고 gx를 곱한 것은 오변에 있는 거를 부정적분하면은 이렇게 아직 적분상수 C는 모르는 형태가 될 거야. 자, 나번 조건을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식들은 전부 다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니까 fx의 값과 상관없이 g1 값은 무조건 얼마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g1이 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해서 만드는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어도 성립하겠지. 근데 f1 값은 모르지만 g1 값은 얼마라고? 0이야. 그래서 좌변값이 얼마로 돼버리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러면 우변에 1을 집어넣은 값도 0이 돼야 되겠지. 아하, C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C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fx와 gx를 곱한 식이 이렇게 될 것이고, 와우, 이렇게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gx라는 함수는 뭐였다? x-1 곱하기 fx다. 그렇다면은 fx와 gx를 곱한 것에 이 gx 자리에 x-1 곱하기 fx를 대입하게 되면은 x-1 곱하기 fx의 제곱이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그 식은 바로 x-1 곱하기 x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fx가 바로 제곱하면
x 더하기 제곱이 되겠구나. 그럼 fx라는 것은 플러스 x 더하기 2가 되거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둘 중에 하나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여기 다 조건 보자. f형 값이 음수가 돼야 돼.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fx는 이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x 빼기 1만 곱해준 것이 gx가 되겠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16번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뭐야 이거 새롭게 정의하는 함수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야? 어려워하지 말고 출발점 마이너스 2부터 차근차근 마이너스 2일 때 해보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 해보면서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유추하는 느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느낌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 아 맞다 이런 함수는 이렇게 그리는 거지 라는 감각이 생길 겁니다. 문제에서 fx는 이렇게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고 x축하고 0에서 접하고 6에서 뚫고 지나가는 아래 그림과 같은 검정색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함수를 가지고 간격이 정확하게 1만큼 되는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이 구간의 출발점에서의 함수값으로 정의하는 게 GA다. 그러면은 A 값이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하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구간의 최소값은 어디지? 여기가 최소값이지. 여기 있는 최소의 y값이 바로 g라고 하는 함수의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중간에 모기가 한 마리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조금 더 옮겨서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어디가 될까? 바로 여기에서 있는 이 점이 최소값이 되겠지. 즉 A 값이 여기일 때의 최소값은 여기 있는 걸 쭉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찍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오른쪽에 있는 이 fx의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겠죠. 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 감소하는 구간까지의 모든 그래프는 GT의 그래프로 만족하겠다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잡아본다면 여긴 분명히 최소값이 0이죠. 그럼 난 좀 더 움직여도 최소값이 0이 되겠죠. 그래서 한 간격이 쭉 갈 때는 계속 0이 됐다가 이제는 최소값이 뒤따라오는 것이 되겠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A에서 A 더하기 1까지 최소값은 어디죠? 왼쪽에 있는 값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어디가 최소값이 된다? 좌측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 돼서 그래프를 있는 그대로 쭉 따라간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GT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처음 문제에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로 GT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더 이상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는 바로 A 값이 2가 될 때까지만 그리라고 했거든.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0이라는 건 확고하지. 근데 최대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하나겠지. 그림상으로 보면 당연히 2일 때가 최대값인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은 마이너스 2와 2에서의 함수값을 각각 계산해서 여러분들의 의심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자, 주어진 함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구간에서만 사용하는 건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굉장히 간단한 마이너스 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다음에 0 초과에서 3까지의 구간은 위로 볼록이면서 0과 3을 통과하는 이와 같은 2차 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문제에서는 정적분을 A에서 A 더하기 3까지 하시오. A가 어디지? 아, A 마이너스 3과 0 사이 어딘가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마이너스 3과 0 사이 어딘가를 A라고 설정을 하고 이 A에서 3만큼 우측으로 간 간격을 체크를 해서 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전부 다 양수값밖에 안 나오네. 그럼 뭐야 이거 기계적으로 정적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쭉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 정적분 값이
이와 같이 a에 관한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 조금 한 방에 구할 수 없네요. 왜? 3차 함수죠. 그래서 a에 관한 식 3차 함수 그래프 g, a 그래프를 다시 그려주고 주어진 아까 a의 범위 어디였어? 마이너스 3부터 a였지?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와 최소 분석해주면 여기가 바로 최소가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3차 함수 fx하고 2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3차 함수, 2차 함수. 자, 조건을 보니까 두 함수 모두 y축에서 만납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y절편이라 그러지. y축에서 만났기 때문에 y절편은 같아야 돼.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다 각각의 y절편을 c라고 동일한 문자를 썼습니다. 최고차함계수 1입니다. 여기 1, 1. 자, 이제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답은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x라는 값이 4일 때 접선을 그어보니까 두 접선이 똑같아. 그럼 접점도 똑같다라는 말이야. 접선이 일치한다? 뭐가 일치한다? 접점도 일치하겠다. 즉, 4에서의 함수값은 똑같아야 되겠다.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아야 되니까 미분계수도 똑같다.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가 어떠한 k값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자, 주어진 부등식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값이 a도 있고 b도 있고 k도 있잖아. 이걸 다 조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야. 뭔가 이 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좀 변형해서 하라는 말인 것 같지? 그래서 gx를 넘겨보면 fx에서 gx를 뺀 것이 어떻다? 5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 fx에서 gx를 뺀 것을 hx라 두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hx는 위에서 선생님이 설정한 이 두 식을 가지고서 빼보면 c는 사라질 것이고 x의 세제곱 더하기 몇 x제곱 더하기 몇 x가 될 겁니다. 직접 선생님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a 빼기 1 x제곱 b 마이너스 kx라고 적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적어도 풀리는 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기 되겠습니다. 일단 이 hx 함수는 상수항이 0이죠. 그래서 h형은 0. 그런데 아까 여기 두 가지 정보 보이시죠? F4가 G4랑 같기 때문에 F4 빼기 G4가 0이죠. 이걸 뭘 의미해? H4를 의미해. 그래서 H4가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 F'4가 G'4랑 똑같지? 그래서 G'4가 이항을 하게 되면 H라는 함수를 미분한 게 바로 H라는 함수를 미분하면 각각을 미분한 거잖아. 그래서 H'4는 F'4 빼기 G'4랑 똑같거든. 근데 그 값이 빼니까 0이 돼. H라고 한 3차 함수는 4에서 함수값이 얼마고 0이고 미분계수가 얼마다? 0이다. 아하, 4에서 x축하고 접하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h가 0이라 그랬죠? 0을 뚫고 지나가는 최고차함계수가 1, 양수인 3차 함수. 그래서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 함수가 k보다 오른쪽에 있는 x에서는 항상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함수 5라는 값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돼. 여기쯤에 있어. 그때의 위치를 잘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의 위치를 k라고 둔 거야. 그래서 주어진 h함수가 5가 되는 위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k값이 5가 나오고 또 두 개가 더 나오는데 이 그림과 같이 k값은 4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되지 않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보자. 문제에서 최고차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자, 그런데 무슨 함수? 우함수. 홀수차항은 없어야 돼. fx는 x의 4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b. 이런 꼴이 될 거라는 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군데서 극소를 심지어 0으로 갖겠네. 그래프 뻔할 뻔짜 x축에 알파와 베타에서 이와 같이 접하는 대칭함수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의 위치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함수식 또한 최고차항계수 알고 있죠? 자, x 빼기 알파의 제곱, 중근 x 더하기 알파의 제곱. 자, 그럼 여기는 x 빼기 알파와 x 더하기 알파를 곱하면 합차 공식 한 다음에 전체 제곱, 이와 같이 전개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그림과 같이 보이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구한 함수식을 가지고 정적분, 겁나게 고생을 막 하면은 알파가 2분의 1이 나올 거야. 이것도 선생님 깔끔하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실제 계산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겠지. 그런데 선생님이 4차 함수의 두 극대나 극소를 동시에 지나는 접선 사이의 넓이 공식까지도 알려주었어요. 30분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두 접점의 차이값의 5제곱이다. 이 공식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만족하는 거 이제 너무나 많이 봤죠. 정적분에서 한쪽은 숫자, 한쪽은 변수 또는 미지수 있게 되면은 여기 윗끝 아래끝 같게 되는 x 대신에 1 대입하게 되면은 f일 값 이렇게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양변 미분에서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주어진 도함수를 부정적분하면은 이와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f일 값 아까 구해놨죠? 그러면은 적분상수 C가 그나마 A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라는 함수가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A 값만 알면 되는 상태까지 온 거야. 근데 문제에서 또 뭘 만족시킨다고 했냐면은 이걸 만족시킨대. 그래서 정확하게 fx를 현재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fx에다가 1 집어넣은 값하고 정적분한 값이 일치한다. 나머지부터는 그냥 쭉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논술형 2번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두 양수, 둘 다 양수.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속도 함수가 너무나 간단한 1차 함수라서 속도 함수를 아래 것처럼 미리 그려 놓았어요.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음수니까 이와 같이 그래프들이 그려지겠지. 전부 다 둘 다 대칭이야. T축에서 만나는 점의 대칭. 그래서 V1t는 A, 0의 대칭, V2t는 2분의 B, 0의 대칭.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직선 자체가 대칭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칭점으로부터 똑같은 간격만큼 멀어져 있는 곳에 정적분 값은 부호가 반대가 될 거고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같게 되겠지. 이 문제는 그 개념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자 이제 보자.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겠다. F1T도 F1 0도 0이고 F2 0도 0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에서 그리고 나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온다.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다? 0으로 다시 되돌아왔다.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다? 0이다. 원점으로 돌아올 때 인테그럴 0에서 그 시각까지 적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얼마다? 0이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까 말한 대칭함수를 기준으로 V1t는 출발해서 대칭점까지 움직인 시간의 2배만큼까지 정적분하면 얼마다? 0이 돼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V2t도 0에서부터 2분의 b까지 거기까지 움직인 길이의 시각의 2배인 b까지 정적분하면 얼마다? 0이다. 그래야지 둘 다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실제 움직인 거리는 각각 얼마다? 4하고 18이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분,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두 영역의 넓이의 합이 얼마다? 4이다. 그럼 각각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측에서는 각각의 넓이가 얼마가 될까? 9가 되겠지. 자, 이걸 가지고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A나 B를 구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는 거야. 아까 V1t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여기가 A면 여기도 A죠. 그 다음에 A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2분의 B니까 여기는 B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직각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A와 B 값을 넓이를 이용해서 빠르게 구해준다라는 거야. 자,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시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8이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위치를 빼서 절대값을 씌우죠. 우리가 위치함수 다 구했기 때문에 빼서 절대값 씌운 걸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8인 거 각각 구해보니까 이와 같은 t값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쪽에서 구한 t값 중에 하나는 음수고 또 다른 하나는 4보다 커. 아까 문제에서 처음으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큰 값 중에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거는 4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로써 동강고등학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성일고등학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항상 비슷한 문제들이 많지. 단순한 정적분 문제야. 부정적분에서 정적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라지 f라는 함수가 이와 같이 나눠져 있는데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그대로 나온 다음에 마지막 작업이 적분이니까 적분상 C를 달고 나오겠지. 자, 그런데 최소값이 1이다 그랬어. 자, 주어진 라지 fx는 이차 함수고 최소값은 꼭점에 y좌표 C 계산한 다음에 라지 f 값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3차 함수의 접하는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서로 두 개다. 기울기가 4, 미분 계수 값이 4가 되는 두 군데 x값 찾고 그 곳에서의 각각의 접선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직선 중에 한 점을 잡는 게 편하겠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잡는데 되도록이면 x좌표나 y좌표가 0인 한 점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점과 또 다른 직선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자, 주어진 4차 함수 모든 극값의 합이 23이다. 자, 극값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할 텐데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위치가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올 텐데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각각의 함수값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어. 자, 5번 문제 그림이 좀 소개되어 있네.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15 처음에 주어져 있는데 여기 반지름하고 높이하고 비율을 보면은 2대 3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물을 넣는데 매초 3cm의 속도로 상승한다. 그러면은 t초 후에는 바로 3t가 높이가 되겠지. 아까 여기 2대 3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가 2t가 되겠네. 그래서 이 넓이는 2t의 제곱 파이 높이가 3t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부피에 관한 t식을 쓸 수 있을 것이고 이 부피를 미분하게 되면은 부피의 변화율식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2를 대입해주면 시간 2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 또 계산할 수 있겠어. 자, 6번 문제 주어진 함수 3차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수 양수 A값 구하는 문제. 여기 보시면 여기 20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자, 근데 우변을 보면 또 똑같은 정적분이 있잖아. 선생님이 정적분을 k라고 치환해서 k 값을 먼저 구해보면 k 값이 0 또는 이제 20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 보시면 정적분을 계산을 쭉 이렇게 합니다. 했을 때 그 결과가 2 더하기 2a야. 이것이 0이거나 20, a값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 a값
양수만 채택해주면 될 거야. 7번 문제, 정적분인데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피적분 함수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의 식으로 분자를 인수분해, 분모분자, 약분, 남아있는 것만 부정적분하고 적분 상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함수식 완벽하게 계산해서 F일 값 구하시면 되는 문제. 자, 8번 문제. 그냥 이거 단순 계산입니다. 이거는 뭐 딱히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정적분 해가지고 9보다 크다 계산 쭉 해주시면 되는 문제. 자, 9번 문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 a가 양수란 조건이 있고요.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겠다. 자, 우변에 있는 거 좌측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된 식을 fx라고 두고 그 fx의 함수를 분석을 한번 해볼 거야. 미분계수가 0과 a가 a분의 2인 곳에서 0이 되니까 a가 아까 양수라 그랬지? 그래서 a분의 2가 바로 극소값, 0이 바로 극대값이 될 거야. 문제에서 x가 0보다 큰 쪽, 여기 있는 부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a분의 2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2,k에서 곡선의 근접선이다. 그러면 접점이 나오겠지? 아직 접점을 몰라. 접점의 x좌표가 바로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또 접점의 좌표를 아는 척을 하고 그 나중에 접점의 x좌표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3개가 나오도록 계산을 쭉 해줄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이것이 2,k를 지난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올 것이고 이 3차 방정식이 k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겠다. 그러면은 이 우측에 있는 t에 관한 식 ft라고 하는 그래프가 k라고 하는 직선과 서로 다른 세 교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대값 f2보다는 작아야 될 것이고 극소값 f1보다는 커야 되겠지? 계산하시면 k값 계산되겠다. 11번 문제, 스몰 f가 한 부정적분이 라지 f입니다. 즉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됩니다. 다항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두 함수의 차수는 1만큼 차이가 날 거야. 자, 그래서 주어진 라지 fx가 스몰 fx 더하기 x의 세제곱입니다 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수를 생각해 보시면요, 오직 라지 f가 3차고 스몰 f가 2차인 것 밖에 만족하지 못해요. 다른 건 다 모순 나옵니다. 그래서 라지 fx를 우리가 당연히 여기 우측에 x의 세제곱이 있잖아. 근데 라지 f가 3차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x의 세제곱은 라지 f의 최고차 항이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라지 f를 미분한 스몰 f는 이쪽을 미분해서 좌우 정리해서 계수 비교하게 되면은 스몰 fx식 계산될 겁니다. 자, 12번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한 위치 함수 두 개가 소개되어 있어. 그래서 위치 함수를 각각 미분하면 뭐가 돼? 속도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속도 함수를 각각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질문에 대응을 해보자. 첫 번째, t가 1일 때 가속도가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다시 한 번씩 미분해 줘야 되겠지? 미분한 다음에 t 값에다가 1을 대입해 보니까 가속도가 같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자, 니은번. 자, 니은번이 조금 학생들에게는 당황할 수 있는 문제다. t가 2와 4 사이에서 두 점 PQ의 속도가 같아질 수 있겠느냐, 그런 순간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만약에 이 두 식이 같다라는 걸 풀어버리면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인수분해가 의외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속도가 만약 같아진다라는 것은 이 2와 4 사이에서 각각의 속도 함수를 뺀 것이 0이 되는 t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통해 가지고 그 양 끝점에서의
hx의 함수의 곱이 음수가 나오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t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 디귿번 t가 3보다 큰 시각 범위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방향, 움직이는 방향은 누가 결정하죠?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해주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미리 구해놓던 도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3보다 클 때 v1t는 음수고 v2t는 양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된다. 13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두 곡선이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 근데 둘러싸여 있으려면은 두 개가 만나는 교점들을 양끝 범위로 할 거거든. 그래서 먼저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함수식을 연립해서 교점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1, 2분의 1, 2분의 3이거든. 자, 얘들아 1, 2분의 1, 2분의 3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2분의 1, 2분의 3이야. 간격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쪽에 있는 영역의 넓이만 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쪽 넓이를 구했어요. 네,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것을 2분의 1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몇 배? 2배 이렇게 계산했다. 자, 14번 스몰 f, 스몰 g 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은 연립해보면 3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이와 같이. 근데 이것이 풀어보니까 정말 두 개밖에 근이 안 나오고 0이 무슨 근이야? 중근이 나오겠지. 아, 그러면 그곳에서 바로 두 그래프는 접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접하지 않는 곳은 어딜까? 두 개가 통과하는, 서로 엇갈리는, 이렇게 막 엇갈리는 그런 곳이 되겠죠. 이렇게 엇갈리는 곳이 되겠죠. 그 곳에서 바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럼 그림이 이와 같은 거야. 여기서의 접선,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수직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 곳의 위치가 바로 어디야? A라는 곳이지. 그래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A 값 구할 수 있겠다. 15번 최고참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부호가 다른 구간이네? 그럼 기함수 제거해야 되겠지? 그것이 얼마다? 36이다. 계산해 보시면 B값 간단하게 나올 거고 fx에다가 x를 하나 곱해줬으니까 3차 함수가 되겠지. 또 양끝점에 부호만 다른 곳이니까 기함수 제거하고 절반에 2배 계산해 주시면 A값 간단하게 계산돼서 쉽게 풀리는 15번 문제다.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15번 문제지만. 자, 16번 문제. 원점을 출발하겠다. F0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속도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정적분해서 위치함수 F0은 0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아래쪽에다가 속도함수 이렇게 그래프 살짝 그려놨어요. 0에서 2까지는 음의 방향, 2를 넘어서부터는 양의 방향. 근데 A의 위치가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이 정도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좋아, 이제 상황 분석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점 P가 0에서 A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쪽에 있는 넓이와 0에서 A까지의 정적분의 넓이를 합해 준 것이 실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거리를 구해도 되고요. 만약에 0에서 2까지는 같은 방향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씌워서도 이렇게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이 점 P가 실제 위치는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는 정적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 실제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서로 2분의 3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계산해 주시면 여기 3자가 싹 빠졌네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해 주시면은 A값 4 이렇게 계산될 거야. 자, 7번 문제. 자, 함수식이 정적분식도 포함하고 있네요. 근데 정적분
t에 관한 정적분이니까 여기 x-1은 상수 취급받아서 정적분 앞으로 나가줘서 fx의 식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정적분을 k라는 값으로 둔다면 3x제곱 더하기 kx-k라고는 2차식인 거야. 자, 그랬을 때의 0에서 1까지의 정적분 값을 물어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0에서 1까지 정적분은 실제로 쭉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얼마죠? K죠. 제가 아까 이걸 뭐라 그랬어요? K라고 두었어요. 뭘 구하라는 거야? K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정적분 구하라는 것을 쭉 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K가 된다. 그럼 이 K에 관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정답이 그냥 문제에서 질문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자, 18번. 사실 18번 문제, 제 기억이 맞다면 승신료가 아마 10번에 나왔던 조건과 똑같은 조건일 겁니다. 참조해 보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0은 0이야. 그럼 상수항은 0이 될 것이고, 우함수기 때문에 홀수차항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선생님이 나중에 미분계수가 0인 값을 표현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x제곱의 개수를 음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a 값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절대값 씌운 것이 4. 아래쪽 접어 올렸을 때의 4라는 값이 되는 곳이 몇 군데다? 4군데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질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은 본래 그래프는 x축 아래에 여기 있는 극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위치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a 플러스 루트 2분의 a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루트 2분의 a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래서 함수식을 계산을 해주시면 a 값이 나오게 되고 정확한 함수식을 분석할 수 있고, a 값 4를 저기 2분의 a의 루트 값에 대입을 하면 여기가 루트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함수가 분석이 될 거야. 주어진 닫힌 구간 1부터 3까지 x가 1일 때, 여기에서부터 3일 때 여기까지의 범위에서 최대 최소니까 3일 때가 최대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끝. 그 다음에 19번. 주어진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보세요. 아까 여기 13번에서 했었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먼저 뭐 구해야 돼? 교점 구해야 돼. 그런데 아까 같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그 말은 간격이 어떻다?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라는 걸 활용을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 여기서 그래서 대칭구조라고 적어 놓은 이유입니다. 먼저 두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0, 2, k. k는 0이나 2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둘러싸인 도형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k는 절대 2도 안 되고 0도 안 돼야 되고, 제가 아까 간격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k가 가장 작은 순간, 그 다음에 k가 가운데 끼인 순간, k가 가장 큰 값.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두 번째 k 값은 1, 세 번째 k 값은 4.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겠다. 자, 20번. 주어진 3차 함수 절대값을 씌운 것을 분석해야 되니까 먼저 미분해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극대값 마이너스 2일 때, 극소값 2일 때인데, 절대값 씌웠으니까 선생님이 아래쪽에 내려온 거 올려 보낼 거야. 근데 높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각각의 극대, 원래는 극소였던데 접어 올렸으니까 또다시 극대가 되는 절대값에서 여기 값 구해가지고 먼저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 놓은 겁니다. 네. 자, 우린 절대값 쉬운 것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지. 자, 이랬을 때 y는 n이라는 직선과 절대값 함수가 교점을 몇 개씩 양산하겠느냐? n 대신에 1부터 20까지 와 20번을 다 하라는 건 아닐 거야. 봐봐, 그림 봐봐. 자, 그러면 n이 1일 때는 교점 몇 개야?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겠지. 언제까지야? 사실 13이 될 때까지야.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5, 6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범위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13이 되기 직전의 자연수 1부터 12일 때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 나온다? 6개.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3이 돼서 첫 번째 작은 극대값과 접하는 순간은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13과 19 사이 14부터 18까지는 이와 같이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극대값에서의 순간은 교점이 하나, 둘, 3개 나온다.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몇 개 나올까요? 2개밖에 안 나오는데 20까지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동광고. 하나 더 남았네요, 여러분. 자, 21번 문제. 최고치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 여기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이 문제가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좀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y는 2분의 f2라고 하는 어떤 값을 기울기로 갖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이 몇 개다? 3점이다. 여러분 4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교점을 구하면 교점이 원래 몇 개 정도 나올 수 있고 4개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4개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몇 점이 나왔어? 3점이 나왔어.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뭐야? 중복됐다는 거지. 바로 그 한 점이 무슨 점이라는 거야? 접점이라는 거야. 직선과 접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또 나와 있냐? 세 교점의 x좌표의 합은 6이고 f0은 12고 그럼 나중에 여기가 더하기 12가 될 것이고 여기 이 조건이 굉장히 하이라이트야. 자, 여러분 이 등식을 양변을 2로 나눠보면 f'E가 2분의 f2라는 값이야. 2분의 f2라는 것은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이야. 왜? 이 f0은 사실요. 여기서 f0이 아니고 제가 잘못 적었어요. 네. 제가 그냥 0을 적을게요. 네. 2분의 f2라는 점과 0,0 저기 오른쪽에 적어놨죠. 원점과 2분의 f2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f'이다. 그 말은 x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 직선이 접선이면서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야. 제 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그림은 이와 같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2,f2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풀어주고 교점은 알파, 감마, 이 가운데 베타 값이 접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즉, 함수 fx와 이 f'e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접선과의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뭐다? 알파, 아까 가운데 베타는 뭐였어? 2였지. 얘가 중근을 가한다는 거야. 이 방정식이. 그래서 우측에 있는 식을 좌측으로 넘기게 되면은 이 4차 식의 인수가 바로 뭐가 된다? x 빼기 2는 2개. x 빼기 알파 하나, x 빼기 감마 하나. 이렇게 갖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볼 거야. 이 식에다가 먼저 0을 집어넣을 거야. 왜? 아까 f0은 12라고 했거든. 그래서 f0이 1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한 계산이 아래쪽에 보일 거야. 그러면은 알파 곱하기 감마가 3이라는 그런 정보를 하나 얻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세 개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6이라고 그랬죠? 근데 베타는 2죠? 그럼 알파 더하기 감마는 얼마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지. 알파 더하기 감마와, 알파 곱하기 감마와 알파 더하기 감마의 값을 알았기 때문에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를 전개한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와 같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거의 다 찾게 됩니다. 근데 최종적인 질문이 뭐냐면 f1과 f-1의 합이거든. 저기 f'2x를 모르잖아. 선생님이 근데 문제의 질문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f1과 f-1을 이렇게 쭉 쓰잖아. 두 개를 더하라 그랬지.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소거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냥 계산해버리면 깔끔하게 마무리. 이렇게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쭉 보시다가요. 질문이 있으면은 추가로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